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후유증으로 아주 몸살이 났습니다. 잇몸도 부어서 치과를 2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방송에서 조선구 소개가 좀 많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달력도 좋아지고 또 이해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63년 10월에 충북 증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증평은 군사도시죠. 육군 3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증평에서는 아기 때 잠깐 제가 지냈고 얼마 안 있다가 대전에 들렸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홍천 국민학교 입학을 했고 거기서 1학년 겨울방학 시작할 때까지 지내다가 다시 또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 후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내게 됐고요. 저는 군대는 공군병 361기 통신기술병으로 지원 입대했습니다. 청주 17 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곳 통신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16일 날 만기 전역을 했고요. 저는 89년도에 대전공업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대전공업대학교는 아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밭대학교인가 그렇게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참 운이 좋았던 건데요. 그 한국컴퓨터라고 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그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 그곳 금융사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아주 소중한 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금융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제가 담당했던 곳은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이었는데요.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은행 전산망을 네트워킹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 CD 공통망이라든지 다양한 ARS 공통망이 이렇게 서비스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은행 전산망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 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은행 전산실을 다니면서 그 우리나라 그 은행 전산망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제 제가 창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죠.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1997년 5월 7일 날 제가 창업했습니다. 당시 그 장기신용은행 계열사인 장은창투라고 있었는데 장은창투 그 자금 받는 거는 아주 뭐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아주 어렵다고도 소문났는데 장은창투에서 3억 원을 투자받아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시드머니 3억을 그 투자받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한 꼭지 충분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아주 어렵게 이렇게 3억 원이라는 그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제 엑스톰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엑스톰은 비정형 데이터를 아주 파워풀하게 처리하는 전문 툴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개발이 잘 되어서 시장 점유율 90%를 석권하게 됐죠.
사실은 그 90% 이상이었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외환은행에서 저희 그 성능평가 시험 성적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는데, 당시 컨소시엄 업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 SDS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조차도 불의를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그 대기업이라서 직접 나서면 곤란하니 벤처기업 그 온라인 시스템이 좀 나서서 이걸 좀 문제화 삼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삼성한테서 부패 방지 위원회라는 것도 제가 소개받아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언론에다가 막 집중적으로 까발려야 된다 해가지고 오마이뉴스 취재 기자까지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서특별히 됐죠. 삼성도 이렇게 불의를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삼성과의 악연으로 이제 국내 비즈니스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사업을 준비할 때 사실은 해외 사업이 그 주된 그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 그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본 대형은행 7군데 런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는 일본 대기업 4군데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NEC하고도 했었고, 히다치, 그리고 스미토모 그룹의 그 전산 자회사인 스미소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일본 지트로닉스, 이렇게 4개사와 함께 비즈니스를 함께 추진을 했고요. 제품 판매 계약까지 그 정식 계약이 체결된 곳은 스미소 정보 시스템하고 지트로닉스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NEC 이자키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일본 NEC 쪽을 일본 규슈 쪽을 총괄하는 NEC 그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 삼성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짓은 자기네들이 30년 전에 했답니다. 근데 삼성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엑스톤 가지고 일본 대형은행 7군데 런칭에 성공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주은행을 저희가 성공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UFJ 은행이라고 아주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신동경 일본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으로는 그 쇼쿠산 은행, 미츠노쿠 은행, 이런 데 저희가 런칭 성공했습니다. 당시 그 일본의 그 대형 은행들이 저희가 그 한국에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큰 은행들에다가 엑스톰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무 자동화 그 시스템을 구현한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랐답니다. 반응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일본 은행의 그 전체 업무에 저희가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 업무 했습니다. 뭐 신용카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외환 업무 쪽에도 좀 적용을 해봤고요. 단위 업무별로 저희가 적용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기 업체들도 저희 제품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한국의 벤처가 이 정도의 이런 대단한 성능을 내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50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과의 이제 악연으로 2005년 11월 17일 날 회사를 삼성 사냥개에 의해 가지고 빼앗겼죠. 그래서 2006년
4월 달에 대중소기업 상생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그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끌어모아서 협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렇게 조직해서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 임대료 낼 돈도 없어서 협회 활동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굳세게 제가 믿었는데요. 삼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알게 된 후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댔던 조국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구나.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였지 무법천지, 불량 국가였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남의 눈에 그 눈물 나게 하는 짓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지만 비굴한 인생은 살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요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돈에 쉽게 이렇게 양심을 파는 것들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해서 크게 돈 벌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냐면요. 보육원을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내 돈으로 정부 지원 없이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반찬 만드는 겁니다. 제가 김치도 나름대로 잘 담그고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도 잘 만듭니다. 뭐 예전에 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가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그릇 코너였습니다. 무슨 그릇이 무슨 조리도구가 새로 나왔나 해가지고 항상 가서 보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릇 보고 조리도구 보는 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으로 많은 전쟁 고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삼성 문제는 그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잘 정리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잘 정리가 되면 그 돈 가지고 보육원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료 급식소하고 청소년 가장 돕기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노숙인을 위한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장 돕기 이거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죠. 돈을 벌어도 이런 쪽으로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받도록 제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엔 인권 감시 기구에 그 청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교원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조성민 그 교수님께서 인권 전문가이신데
그 조성민 교수님께서 청원서 작성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구 회고록이 있는데요. 이 회고록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지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삼성의 이중성과 이런 민낯을 조선구 사례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과 싸우면서 그 절망했던 일들인데요. 저는 사기친 삼성이라든지 그 기술 탈취에 동원된 그 사냥개도 밉지만 그 뻔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봐주려는 그 검찰의 행태, 고소쟁점을 피하려는 그 비굴한, 비겁한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그 사람들 너무 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그 검찰직 공무원 신분이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제가 너무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큰 실망을 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 그 수사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그 한동윤 수사관이라고요. 야, 이 XX 놈들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아주 뭐 이거 뭐 빼박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잘 열심히 수사하던 수사관이 갑자기 뭐 연수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서암흑의 수사관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수사관은 그 등기 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그 배임은 취하하고 상법에 나와 있는 겸직 금지로 뭐 다시 고소해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빼빼한 친구였는데 그런 어거지 소리를 해대는데 막 주먹이 불끈불끈 하더라고요. 막 그날 참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검사는 자신이 검찰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수사 의지라든지 그 피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서울 고등검찰청 그 박무식이 검사가 생각나는데 그 검사는요 저한테다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미쳤어? 삼성은 검사 10명이 달라붙어도 기소 못한다. 삼성 야 이 XX 새끼들 야 이 XX 놈들 가격 무지하게 깎았네. 당신 회사 가격은 고무줄이야? 뭐 이렇게 많이 깎아줬어? 야, 이 XS 새끼들, XS들 봐라. 야, 민사하면 돈 좀 되겠다. 형사는 관두고 민사하지. 이렇게 반말 찍찍 하면서 검사가 고소인을 세워놓고 이런 짓도 했습니다. 대책 없는 싸가지 없는 검찰이죠. 그리고 제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은 국회에서 또 많이 생겼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삼성이라면 알아서 기기 때문에 어떻게 여의도 1번지 국회에 가서라도 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만난 국회의원들이 17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중진 의원들도 꽤 많았어요. 어떤 그 상임위 위원장 했던 의원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삼성
걔들 돈으로 정치하는데 걔들을 어떻게 건듭니까? 지금은 정의가 없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몸 건강하게 잘 버티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장님 되셨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중진 의원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검찰 재수사 촉구 서명부에 그 서명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서명 받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삼성은 못 이기네. 이제 그만하게.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국회의장님 되셨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 말씀인데, 이분은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자네 철이 없나? 삼성과 언제까지 싸울 셈인가?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 참여정부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2006년 2월 달에 SBS 뉴스 추적에서 조선구 사건을 아주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런 짓 하는 것에 대해서 믿겨지지가 않으셨는지 국정원을 통해서 조사도 시켰고 사실 확인도 받았거든요. 당시 청와대에서 굉장히 막 시끌시끌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만난 그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인가 그랬었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삼성의 벽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대통령님도 조선 가십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기억력이 월등히 좋으신 분입니다. 조 소장님 이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걸 덮어버렸어요. 국정원이. 우리 은행 납품 사기 그리고 기술 탈취 다 사실 확인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그 국정원 이야기는 제가 뭐 한두 꼭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인데 그럼 별도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 KBS 추정 60분에서 조선구 사건을 크게 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보고 중소기업 팀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와대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와대 중소기업 팀 김종훈 행정관을 청와대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김종훈 행정관이 저를 처음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휴, 저 같으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게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나서겠습니다. 검찰이 덮은 사건이라서 어렵지만 관련 비서관실과 협의해서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무조건 해결한다겠습니다. 청와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청와대에서 저보고 안심시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좀 지나서 청와대에서 등기 우편이 왔는데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청와대 다녀가느라고 들은 차비라고 50,000원 보내줬고, 그러면서
없던 일을 하겠답니다. 그 청와대에서 없던 일, 5만 원 주고 없던 일을 하겠다는 거 제가 프레시안에 기고했는데요. 네이버에 그 대문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한 꼭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네이버 화면 캡처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사에 기고라든지 인터뷰해가지고 그 언론사 그 서버가 다운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프레시안도 그 당시 서버가 다운됐었고, 아이뉴스 24도 조선구 그 기사로 인해서 여러 번 다운됐었습니다. 아이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비서실장이 임태희 실장이었죠. 그 임태희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태희 비서실장은 그 17대 국회에서 그 대기업 그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 송영길 의원하고 그 임태희 의원이 그 주관했고, 뭐 그 당시 제가 그 패널로 참가했고요. 그래서 임태희 의원이 그 당시 알게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화를 받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까? 지금은 제가 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검찰 그 재수사 해야 된다라고 그 서명부에 서명됐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별도로 뭐 한두 꼭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인데, 강기정 그 당시 의원이었나? 하여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가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삼성 이 XX 뭐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후로는 연락 두절입니다. 이렇게 다들 삼성에 옷깃만 스치면 연락 두절. 완전히 그 돌변하는데 제가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곡지를 또 앞으로 다룰 텐데요. 취재 기자들 보면 진실 보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 사건을 다루면 삼성이 엄청난 이쁨과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고 하는 그런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아주 강직한 분도 계시죠. 좀 전에 그 아까 SBS 뉴스 추적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방송 물타고 못 나가게 하려고 삼성이 취재 기자에게 아파트, 강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한 채를 통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취재 기자가 그거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인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취재 기자하고 저하고요, 주민번호 앞에 6자리가 똑같습니다. 저랑 동갑이고 생일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그 친구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 상부야, 내가 그때 그거 아파트 받았으면 지금 40억짜리야. 강남 아파트 40억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강직한 멋진 기자도 있습니다. 그분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기자인데요. 성함도 아주 독특하죠. 삼성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영철 변호사 기억나시죠? 그 김영철 변호사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영철 기자입니다. 그 친구가 8시 뉴스에서도 조선구 사건 내보냈고, 그 후로는 그 SBS의 뉴스토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번 했어요. 이렇게 강직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 PPT 화면을 띄워서 자세하게 한 꼭지 한 꼭지씩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번 대충 짜봤는데 한 100꼭지 분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그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PPT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벤처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대한민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였지 사실은 무법천지 불량 국가였어요. 삼성이라면 검사, 판사, 국회의원 다들 그냥 알아서 깁니다. 거의 그냥 뭐 삼성한테 항복하는 수준이죠. 그것도 빤스 홀랑 벗고 두 손 바짝 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